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연금개혁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언론 여러분, 토요일 날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 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시급한 현안이고 또 시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토요일 날 이런 입장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민생 현안입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에 사실 합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득 대체율이고 그 차이는 44%와 45%로 단 1% 차이에 불과합니다. 소득 대체율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 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의 노후는 더 불안해지고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힘들고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수술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비용과 고통,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작은 차이로 여야 합의가 안 되니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만나서 미세한 차이를 조율하고 연금 개혁을 매듭짓기를 바랬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담만 점점 늘어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1%의 간극을 메꾸자는 저의 제안을 대통령도 여당도 거절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당 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며 연금개혁을 공언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의 이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하신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 주십시오. 혹여 이마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시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소득 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연금 개혁을 위한 17년에 걸친 전 국민적 관심을 또 18개월 달려온 국회 연금 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아예 주저앉기보다는 반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고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까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 개혁을 매듭 지읍시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인들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 이제 하면 실질적인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한 말씀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금 개혁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 그리고 28일 마지막 본회의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4% 전적으로 수용을 당대표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전적으로 저희들의 양보를 받아서 이번에 연금 개혁 반드시 확정 짓고 아쉬운 부분은 2차 연금 개혁 통해서 21대 때 진행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을 손을 들어서 해주시고요.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그 소득 대체율을 44%로 올리더라도 그 기금 고갈 시점은 몇 년 늦춰지긴 하지만 결국 소득 대체율을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 세대가 내야 될 보험료율이 기존의 35%에서 39%로 뛰거든요.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한 이거는 개혁이 아니고 개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국민연금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데다가 또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선인가에서 결단을 해야 되고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던 더 큰 문제를 좀 줄여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기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저 뉴시스 김경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22대 국회로 넘겨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추측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금 개혁은 사실 집권 세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것은 집권당과 이제 대통령이고, 이 연금 개혁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또 대통령이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연금개혁 문제는 정부가 안을 만들지도 않고 국회로 던졌습니다. 국회가 합의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못 됩니다. 쾌도 남마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해결하라고 칼을 쥐어줬으면 그 칼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 문제 중심으로 던져서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해 와라. 그러면 내가 다 도장 찍어주겠다. 라는 이런 방식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안을 만든 게 아니라 국회에다가 이 안건 자체를 던져서 해결안을 만들어내라라고 해서 국회가 지금 아주 오랜 시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수백 명의 국민들이 장시간 토론해가면서 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이제 이견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시민사회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소득 대체율을 50% 주장하다가 45% 주장하다 심지어 이제는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연금 요율은 4%나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을 44%까지 낮춰 합의하느냐라는 반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꽤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술밥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두 걸음 못 가면 한 걸음이라도 가는 거고, 한 걸음이라도 못 가면 반 걸음을 가야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저앉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국회에서 상당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진 상태인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결국 연금개혁 의지가 실제로 있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말씀을 제가 지금 용산에서 만났을 때도 얼핏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라도 늦어지면 고통도 커지고 부담도 커집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3대 개혁 중에 핵심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주창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잘한다라고 또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건 손을 대면 대할수록 정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이런 구체적 안을 내놓고 타협을 지으면 그 책임이 저한테도 떨어지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야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추측하기도 어렵고 또 추측해서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혹여 제가 우려하는 바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는 혹여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기자분 질문 있으면 예, 네, 저는 연합뉴스의 오규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해온 안에 이제 부대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그 부대 조건까지도 좀 수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대 조건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조개혁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길을 가야지. 거기에 딸려있는 온갖 문제, 세밀한 문제 다 해결하자 그러면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핵심 제일 중요한 거는 연금 보험료율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이냐입니다. 그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윤희석 의원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연금 보험료율 인상 합의라는 걸 압니다. 그 점을 여당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인정하시죠.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이거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부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된 문제를 포기해버리면 그게 안 하자는 거지 하자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44%를 받아들이겠다고 누구죠 그 간사 성함이? 유경준 간사께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쓰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거기다 뭘 또 조건을 더 붙여가지고 뭘 하면 44%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역시 그 주장을 부가적인 이유를 붙여서 이 주된 의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말로만 하자 그러고 속으로는 하기 싫었던 거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편의 진현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국민의힘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한 게 있는데 28일 날 연금개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 연금 개혁 자체의 문제 목적이 아니라 이제 최상병 특허법이나 아니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런 처리를 위한 정략적인 목적이란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네. 혹시 이런 발언에 대한 대표님의 어떤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런 이제 타협을 해야 될 자리에서 그분들 말씀을 가급적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의장님한테도 제가 그 봉하마을에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이 이 특검법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문제를 엮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연금개혁과 관련된 회의는 다른 날 하루 더 잡아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장님께서도 워낙 이 문제에 관심도 높으시고 의지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저는 본회의 하루 더 해가지고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의장께서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아마 곧 보시게 될 텐데 우리 원내대표께서 혹시 그 말씀하시면 다른 날 따로 하자고, 뭐 전날 하든지 다음날 하든지 그렇게 하시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는 같이 연계해가지고 제안했던 내용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언론상으로 나타난 거는 민주당이 연금개혁 의제를 가지고 본회의를 열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즉 자기들이 반대하는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 중에도 민생은 서로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검법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투더라도 국민의 삶에 관한 가장 시급한 것인 연금개혁 문제를 합의까지 사실상 됐는데 처리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거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안 그래도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님한테도 전화도 어젯밤에 또 드렸어요. 제가 역시 지금 봉하마을에서 황우여 우리 비대위원장이 옆자리에 앉아 계시길래 제가 그분께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까 이제 처리합시다. 그랬더니 아주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젯밤에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다 받는 입장을 우리가 발표할 테니 주말이라도 좀 논의를 하셔서 좀 실질적 협의를 우리 민주당과 할 수 있게, 원내들 사이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우리 황우여 위원장께서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시던데, 저는 우리가 이 연금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하는 마당에 그 여당도 자꾸 이런저런 핑계 만들지 마시고 이걸 수용해서 처리하면 집권 여당의 최대 성과가 될 겁니다. 저희가 협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상한, 저희는 그런 복잡한 계산 안 하고 꼭 필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처리하자는 입장이니까 이 진정성을 믿으시고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숙제 하나를 이번 기회에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이재명 대표의 연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